송은대TV 시작합니다. 민주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명이 대선에서 지고 난 뒤에 한 달쯤 뒤에 방산업체 주식을 매입한 것, 대선에서 지고 난 뒤에 지지자들은 모두 허탈감, 패배감에 빠져 있을 때 이재명은 주식을 사모았다, 주식을 거래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커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당 내에서 생길 수 있는 비난, 이런 것을 넘어서서 총선을 앞두고 친문 친명 간에 이제 권력 다툼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 당이 쪼개지는 소리가 아니냐,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각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좀 깊이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저걸 안고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민주당 내의 그 불안, 불신, 이 부분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왜 그게 방산 주식 문제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이 주식, 방산 주식을 매입한 것, 이 논란이 지금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부산 출신 재선 의원입니다. 전재수 의원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럽다.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을 매매한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난 뒤에 최재성 전 의원도 야당을 이끌 지도자인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그렇게 주식을 매매했어야 되느냐, 매우 아쉽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신현영 의원도 오해할 만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 전 고양시장은 대북 코인 문제, 이재명의 대북 코인 사업에 관련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해명하지 않느냐, 정치 보복이라고만 하지 말고 즉시 고소를 해라, 그렇게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냐. 지금 검찰이 쌍방울이 대북 송금한 영수증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대북 코인 사업에 이재명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또 자신이 대선에 패하고 난 뒤에 주식을 사모았는데 해명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해명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겉으로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지만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어제는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앞으로는 이재명이 모두 재판에 불려 나오게 될 겁니다. 성남FC, 대장동, 백현동, 이재명이 계속 검찰, 법원에 불려 나오게 될 겁니다. 이재명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처음으로 이재명의 이 주식 매매, 이걸 문제를 제기한 전재수에 대해서 이재명 쪽에서 또 개딸들이 욕설 폭탄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갈치 정치냐라고 하면서 갈치처럼 자신의 동족을 뜯어먹고 성장해 가느냐, 내부 총질하느냐, 이런 소리입니다. 개딸들은 전재수를 향해서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욕설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어뢰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재명 쪽에서 방어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재명이 해명도 못하고 있다. 지금 전재수를 비롯해서 최재성 모두 친문 핵심들입니다. 또 부산 지역 의원입니다. 전재수는. 이걸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 이 재판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지만 성남FC 사건, 이건 부정부패입니다. 그러니까 뇌물, 제3자 뇌물입니다. 이 성남FC 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당장 논란이 됩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당헌을 고친 게 이 부분이었죠. 민주당 당헌 80조였습니다. 뇌물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은 정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리원에서 이걸 최종 판단하기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성남FC 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대표직을 물러나라, 아니다, 대표직을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다, 당이 또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당 내에서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모두 자제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검찰, 경찰의 수사가 있는 만큼 이재명에 대해서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입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의 이 주식 매입, 방산 주식 매입에 대해서는 전재수를 필두로 해서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첫째, 모두 친문들입니다.
친문들이 나서서 방산 주식 매입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나섰고, 다른 대북 코인 사업이라든지 많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왜 이재명이 제대로 해명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친명, 안민석을 비롯해서 개딸들은 여기에 나서서 내부 총질이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큰 갈등이 일어날 테고 당이 쪼개지는 위기로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재수는 왜 그동안 침묵을 하다가 이재명의 방산 주식 부분을 건드렸을까? 전재수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을 지난 전당대회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골수 문재인 측근입니다. 부산입니다. 부산 경남의 국회의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문재인 측근입니다. 최측근들이죠. 또 부산 경남의 선거는 다음 총선에서 이재명으로 당선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지역의 민심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부산 경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재명으로 차기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부산 경남, 영남을 중심으로 커지다가 이제 당협위원장들, 원외위원장들 사이에도 계속 커지다가 이게 이제 수도권으로 이 분위기가 옮겨올 것이다. 전재수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을 하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부분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방산 주식 매입 이 부분만 거론을 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서로 거론하지 않는 걸로 불문율처럼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같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방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전재수의 말처럼 개인의 재산 이익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사익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건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를 서로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해서 대선에서 지고 난 뒤에 많은 지지자들은 TV도 보지 못할 정도로 패배감에 젖어 있을 때 사익을 위해서 주식 매매를 할 수 있었느냐? 이게 적절하냐? 실망스럽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치고 들어간 겁니다. 이 부분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이죠, 이제. 이재명은 오는 다음 총선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남권의, 부산 경남의 민주당 의원부터 지금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지역에서 살아남지를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이제 수도권으로 확산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첫 시작으로 이재명에 대한 공격에 나섰느냐? 굉장히 깊이 있는, 굉장히 긴 안목으로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방산 주식 문제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냐. 이건 지금 사법 리스크에 관계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여당을 향해서 정치 탄압이다라고 지금 문재인,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맞서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전재수가 이 방산 주식 매입을 고리로 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본격적인 반란을 시도했다.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친문의 많은 의원들은 이재명의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비리 부분은 거의 다가 돈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 다음 이재명은 대선 후보 경선이나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친명계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돈의 흐름은 없었느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민주당 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당을 이끌면서 정책, 노선 이런 부분보다는 이재명 개인의 돈과 관련된 비리,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의 눈길이 많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을 가지고 앞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친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문계의 핵심은 이낙연 쪽이죠. 이재명과 이낙연이 충돌했을 때 대선 후보 경선을 놓고 이낙연 쪽에서 거의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 백현동 비리 부분이 다 공개가 된 겁니다. 이낙연, 문재인 쪽에서 그쪽에 친한 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이재명의 아픈 골이고 지금 명분으로, 대외 명분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정면으로 건드리지 않으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 이 방산 주식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인 전재수가 나서서 친문의 최측근이죠. 전재수가 나서서 이 방산 주식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의 개인적인 사익, 돈,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돼서 곧 내년으로 접어들면 이제 공천 문제가 거론이 될 겁니다. 공천 문제가 거론이 되면 이게 친문, 친명이 갈라설 수밖에 없고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친문 후보들을 모두 상당 부분 배제하지 않고서는 이재명으로서는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지원했던 많은 사람들의 공천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 내의 권력투쟁은 공천을 놓고 친명과 친문이 대립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이 대표로 되고 난 뒤에 그 첫 갈등의 주제가 이 방산주식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방산주식에 이어서 이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그 선거법 재판이 가져올 그 파괴력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성남FC입니다. 성남FC도 뇌물죄입니다. 뇌물죄. 이 뇌물죄로 기소가 되면 이재명 당대표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당장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될 거리들이 남아있다. 결국 친문으로서는 이재명이 대대적인 친문 학살에 나설 것이다. 이재명으로서는 총선을 치르기가 힘들다라는 게 부산 경남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까지 확산될 것이다. 전재수를 시작으로 친문계 쪽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공개적으로 이재명을 비판하고 나선 데는 이런 배경이 있고 앞으로 이 문제가 더 눈덩이처럼 커져가면서 그러니까 방산주식 이 부분도 문제고 돈과 관련되는 개인적인 비리, 사법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친문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불신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감옥에 있는 김경수입니다. 김경수를 면회가는 친문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친문 의원의 핵심이라고 하면 김경수, 윤건영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전해철을 비롯한 친문 의원 10여 명이 최근 1박 2일 워크숍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가 내년 5월에 출소를 합니다. 출마를 할 수는 없지만 친문들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친문들이 이재명에 대한 공격, 이재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계속 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약한 고리죠. 민주당의 약한 고리,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이재명을 비판하지 않고서는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어차피 공천을 통해서도 친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쪼개지는 소리, 분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 이재명을 당대표로 뽑을 때부터 예정된 대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